얼마의 금액이면은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혀 감이 없거든요. 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으신 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미국 부동산 전문가 어태수 에릭 어로 불리시죠? 네, 에릭 어 네오집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네오집스의 어태수라고 합니다. 주로 한국에 있는 이제 PB 센터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팀의 해외 부동산,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 전담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미나를 하실 때 이제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고, 오늘 또 이렇게 매브리 TV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리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미국 부동산도 상당히 고점인데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통상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하고 부동산은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미국이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제로금리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불과 3년 전에 제로금리에서 0.25 수준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2.25에서 2.5%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10년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는 이제 10년 국고채 금리에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가격은 모기지 금리와 상승과 동일하게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는 실수요자들한테는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보다는 스테이블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주택이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징벌적인 세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참에 다주택자를 청산하고 강남 집을 팔아서 미국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분이 많다고 해요. 네네. 어떤 상품이 요새 주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은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만 다른 거고, 네. 그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추가적인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제는 추가적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많이 구입을 하십니다. 이 집이 얼마냐고 묻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고요.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집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과연 얼마의 금액이면은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전혀 감이 없거든요. 네,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으신 게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한 70만 불에서 100만 불. 그러면은 원화 기준으로는 약 한 8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한 11억 정도의 금액으로 가장 많으신 분이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그렇군요. 한국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은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냐라고 그래요? 오히려 물으십니다. 미국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한국처럼 폭등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금 정책이라던가 금리 정책을 펴지 않는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이 해외 투자라고 하면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임차인 관리도 잘 안 될 것 같고, 전혀 모르는 동네에서 집을 산다는 것도 사실 좀 무섭고.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역으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역을 전혀 모르신다 그러면은 가장 좀 유명한 곳 중에서 인지도가 있는 곳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보통 어디 LA를 포함해서 어디를 하세요?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LA 지역이나 아니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LA, 얼바인, 샌디에고
요 4개 지역으로 거의 이제 국한이 되고요. 살기 좋은 동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국한이 되고 요즘은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이제 댈러스 지역, 이제 중부 지역, 이제 텍사스, 오스틴 지역으로 조금 많이를 주세요. 그 미국에서는 이 월세 구하려면 신용 점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관리도 그 프로퍼티 매니저가 다 직접 하나 보죠? 네. 미국에서 이제 신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테넌트를 딱 봤을 때 이분의 이제 그 뱅크 스테이먼에 과연 렌트비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는지라는 이제 파이낸셜 부분도 보지만 크레딧 리포트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포트에 혹시나 렌트비가 밀려서 클레임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게 기록이 되나 보죠? 다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테넌트들은 저희가 이제 받질 않죠. 한국도 양도세가 엄청 또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은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부부 합산으로 25만 불, 그러니까 25만 불, 부부 합산으로 5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거주를 이제 2년 이상을 했을 때는 네. 양도소득세가 이제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팔면은 전혀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 거주를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게 1031 익스체인지라는 그 세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양도소득세를 제가 50만 불의 집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이 100만 불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먼저 이 50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50만 불을 제가 100만 불에 팔았으면은 이 100만 불보다 같거나 비슷한 집을 또 사게 되면은 이 텍스를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렇구나. 이것을 다시 팔 때까지. 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외국인 1031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이 법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그렇군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다가 한국으로 다시 자금을 가져오실 게 아니시면은 이 1031 익스체인지를 외국인도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알면은 양도세를 이연시키면서 그 세금으로 내야 될 금액까지 그 다음 부동산에 투자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절세도 하면서 이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미국도 재산세율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있습니다. 네. 얼마나 합니까, 재산세? 재산세는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1.05%에서 1.2% 수준입니다. 1.2% 수준. 네. 그 재산세율도 매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게 2%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보유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세금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율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 집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오르는 높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산세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재산세를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 재산세를 내줍니까? 네. 참 신박한데요. 네.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건물주다. 예. 그리고 하면은 이제 1층에 가장 많이 테넌트로 이제 넣고 싶은 게 요즘은 이제 스타벅스가 그렇죠. 부동의 1위 겁니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 이메일을 통해서 맞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몇천 건이 밀려있대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포개발팀에 아마 연락을 주시는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대부분 다 직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량한 테넌트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보다 더 좋은 테넌트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에 맞물려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이제 스타벅스를 원하시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고정인 곳이 지금 몇 곳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매출액의 연동으로 지금 내게끔 됩니다. 맞아요. 스타벅스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구간은 정해놓고 예. 그 안에 들었을 때는 매출액이 몇 %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데 네. 그 수준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인 측에는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보다 더 우량한 테넌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스타벅스는 우량한 테넌트 중에 이제 원 오브 댐입니다. 원 오브 댐이에요? 네, 많은 우량한 테넌트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벅스조차도 로케이션이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내거냐면은 재산세는 우리가 내겠다. 네. 그리고 메인테넌스는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인슈런스 커버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임대인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냥 렌트비만 스타벅스로부터 꾸준하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해외에 계시더라도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그 고민할 거 없이 이제 투자하시는 상품으로 많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대출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아까 집을 살 때 그때 네. 대출이 나오나요? 네, 주택을 구매할 때는 이제 커머셜 상품보다는 조금 더 높게 60%까지 이제 대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외국인한테도 네, 외국인한테는 이제 60%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80% 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하면은 3.5%만 다운을 하더라도 나머지를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도 집을 사실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 얘기까지 해봤고요. 네. 그 외에 또 한국인들이 주택, 스타벅스 입점한 건물 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추가적인 상품도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서도 스타벅스 이전에는 이제 많이 선호하셨던 게 1층에 은행이나 증권사, 이제 금융권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셨습니다.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우량한 또 테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은행들 중에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웰스파고 이런 곳들도 아까 스타벅스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입점을 합니다. 코비드 19의 수혜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도 있지만 약국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0개 매장 중에 한 10개 정도만 드라이브트루를 했다 하면은 이번을 기점으로 드라이브트루 약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기하네요. 한국에는 없거든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CVS라는 약국도 이제 드라이브트루로 돼 있는 건물도 스타벅스랑 똑같은 조건으로 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도 이제 매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라이트 에이드라는 또 약국입니다. 이런 약국도 스타벅스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도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국은 드라이브트루보다는 조금 더 건물의 사이즈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은 스타벅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400만 불에서 거의 한 700만 불 이 정도 이제 수준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새 강남 위주로 해서 이 꼬마 빌딩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네, 서울에서 꼬마 빌딩 사시려는 분이 미국 부동산에서 사시는 분도 있겠어요. 많이 있죠. 네. 네, 이 부분이 한국의 꼬마 빌딩도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꼬마 빌딩의 또 단점은 뭐냐면은 꼬마 빌딩은 이제 그 테넌트가 우량한 테넌트가 또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반대급부인 단점도 있는데 50억 미만을 대부분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이제 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50억 미만의 빌딩이더라도 이렇게 우량한 테넌트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에게 상담하는 고객이 네. 세 부류가 있어요. 이제 네. 5억을 들고 온 분, 네. 10억을 들고 온 분, 그다음 한 20억을 들고 온 분이 각각 있으면 요분들에게 맞춤형 상품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5억. 네. 5억, 10억을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5억, 10억은 위치만, 로케이션을 어디를 정해줄지만 다를 뿐이지 가격은 이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네. 맞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주택이냐 커머셜이냐의 기준은 이제 20억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5억, 10억 기준은 LA 근교냐 아니면은 얼바인 근교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금액대들은 저는 이제 주택을 투자하시는 쪽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0억 이상이라고 하시면은 아까 이제 스타벅스가 한 27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대출을 현지에서 받으시고 네. 그리고
20억은 이제 투자를 하셔가지고 스타벅스의 이제 오너가 되시는 거고, 건물의 오너가 되시는 거고, 이제 그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지신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CVS라던가, 라이트 에이드라던가 그런 이제 약국을 이제 소유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네.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많이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익한 정보를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기존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유일하게 세미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많이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네. 그 지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할 때 프로세스, 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분들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 내놓은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오셔서 보시면은 더욱더 쉽고 더욱더 편리하게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오집스 네, 플랫폼을 네오집스. 네, 이용해 주시면은 아마 더욱더 편안한 미국 부동산 투자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블렌 여러분 오늘 콘텐츠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네. 투자의 어떤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또 금리 인상된 이후 국면이나 아니면 네. 또 미국 부동산 시장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또 한국 오실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